절대 양배추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신장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던 양배추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신장과 갑상선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샤본명 중 7명이 이미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양배추를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신장 손상이 2.7배 더 빨리 진행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양배추 조합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위험한 조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양배추를 신장을 지키는 명약으로 바꾸는 3가지 황금 레시피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발효 양배추 방법은 한 달 만에 체중 11kg를 빼신 분도 계십니다. 굶지 않고 힘든 운동 없이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너스로 생미역 오이 무침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고지혈증과 체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비법입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건강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5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위장을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음식이 들어오면 잘게 분해되고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이 공장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위산도 충분하고 소화 효소도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음식 조합에서 실수가 있어도 큰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예순을 넘기면서 시작됩니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호호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위산 분비량은 젊을 때의 47%까지 감소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소화 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이게 왜 문제인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던 기계가 점점 낡아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삐걱거리고 복잡한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힘이 부족해집니다. 바로 이 상태의 위장의 성질이 맞지 않는 2가지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기관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음식은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패한 음식에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인돌 같은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독소들이 장벽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독소가 어디로 갈까요? 혈액으로 흡수되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이 독소를 걸러내야 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엄청난 양이죠? 젊을 때는 이 작업을 거뜬히 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여과 기능도 떨어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매년 신장 기능이 약 1%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젊을 때보다 신장 기능이 이미 20% 이상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약해진 신장의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독소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죠. 결국 작은 식습관의 실수가 신장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손상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양배추와 오이 그리고 수박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잠깐요. 양배추 오이 샐러드는 다들 먹는 건데요.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50세를 넘으셨거나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조합은 이미 약해진 엔진에 맞지 않는 연료를 넣는 것과 같아서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첫째,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비타민C의 구조를 파괴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C가 100g당 약 36mg이나 들어 있어요. 레몬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이 귀한 비타민C가 거의 다 파괴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파괴되면 신장이 산화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둘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 모두 한성, 즉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신장은 따뜻한 에너지로 보호받아야 하는 장기입니다. 작은 부시처럼 세심하게 지켜줘야 해요. 양배추는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도 차가운 성질이에요. 특히 수박은 수분이 91% 이상이고 매우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유리컵에 갑자기 얼음물을 붓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온도 차이로 컵이 깨지죠. 신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냉기로 신장의 미세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찬 성질의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 혈류량이 최대 23%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나이로 이미 약해진 혈관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미세 손상이 생깁니다. 위험은 여기서 더 커집니다. 신장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 속도가 떨어지고 신장 내부 압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동시에 오이의 강한 이뇨작용으로 인해 양배추의 풍부한 칼륨이 정상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신장 여과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양배추 100g에는 칼륨이 약 170mg 들어 있습니다. 오이에도 100g당 147mg, 수박에도 112mg의 칼륨이 들어 있어요.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한 끼에 칼륨 400mg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차갑게 수축된 약한 필터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칼륨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박 555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 내부 압력이 4.6배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신장의 여과막이 손상됩니다. 정상적으로는 혈액 속에 머물러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소변의 거품이 많이 증깁니다. 거품이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신장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화장실 가실 때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시나요? 거품이 변기물을 내려도 한참 동안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장뿐 아니라 갑상선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갑상선이 무리하게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다시 신장의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 위험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1세 박정숙 씨라는 분이셨습니다. 광주에서 텃밭을 가꾸시는 분이셨어요. 여름마다 직접 키운 오이와 수박을 양배추 샐러드와 함께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퉁퉁 붓고 반지도 안 빠지고 신발도 꽉 끼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58%밖에 안 되셨어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식습관을 바꾸시고 6개월 뒤에 신장 기능이 67%까지 회복되셨습니다. 박정숙 씨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건강하려고 먹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므로 오늘 바로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양배추, 오이, 수박이 나란히 있다면 분리하시고 같은 식사에서 함께 드시지 마세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리나 발목이 자주 붓는 분,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는 분, 밤에 소변 보러 2번 이상 일어나시는 분,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분, 이유 없이 만성 피로가 있는 분, 이미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조합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오늘 식탁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자, 두 번째 위험한 조합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바로 양배추와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말이에요. 아니, 미역국은 생일마다 먹고 산 후에 며느리한테 끓여주는 귀한 음식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양배추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성분이 있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갑상선에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로 바뀝니다. 요오드가 뭔지 아시죠? 갑상선이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미역 100g에는 요오드가 무려 벌천 600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10배가 넘는 양이에요. 그런데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이 귀한 요오드의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이 활발하니까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갑상선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대한갑상선학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의 약 17%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도 8% 정도가 해당됩니다. 갑상선은 요오드를 이용해서 대사 조절 호르몬을 만듭니다. T3와 T4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체온 조절, 심장 박동, 심장 기능까지 모두 조절합니다. 그런데 양배추가 해조류의 요오드 흡수를 차단하면 갑상선이 요오드 결핍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상선이 부풀어 오릅니다. 더 많은 요오드를 흡수하려고 갑상선 조직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갑상선 종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받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갑상선 호르몬은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심장 박출량이 줄어들고 심장으로 가는 혈류도 감소합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장 기능이 평균 18% 더 낮습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점진적인 손상이 시작됩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양배추와 해조류 모두 칼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미역 100g에는 칼륨이 약 174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양배추의 10배가 넘어요. 다시마는 더 많아서 100g당 약 8000mg입니다. 건강할 신장은 이걸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로 배설 능력이 떨어진 신장에는 두 식품에서 들어오는 칼륨이 동시에 몰려들어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급상승하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줍니다. 심각한 부성매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혈중 칼륨이 5.5ml 에퀴벌렌트 811을 넘으면 위험합니다. 6.0을 넘으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미역국 먹으면서 양배추 쌈 먹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마 육수로 끓인 국에 양배추 반찬 곁들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조합이 수개월, 수년간 반복되면 위험한 누적 효과가 생깁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목이 약간 붓는 느낌이 드시나요? 참킬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충분히 자도 계속 피곤하신가요? 추위를 예전보다 더 많이 타시나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시나요? 변비가 심해지셨나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이미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분 중에 67세 이영희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대구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셨어요. 그리고 점심에는 양배추 쌈밥을 즐겨 드셨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셨어요. 합창단 연습할 때 고음이 안 나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셨죠. 그런데 점점 체중도 늘고 피곤하고 추위도 많이 타시고 결국 병원에 오셨는데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갑상선이 정상보다 1.5배나 커져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시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니까 6개월 뒤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시 합창단에서 노래도 부르시고요. 제가 해조류나 양배추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두 식품 모두 훌륭한 영양식품이에요. 다만 같은 식사에서 함께 드시지 마세요. 해조류는 아침에, 양배추는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최소 6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이 시간 차이만으로도 몸이 각각을 훨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상선 약은 아침 공복에 드시잖아요. 그날 아침에는 양배추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 심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 혈전 형성 위험이 있는 분들께 생명과 직결된 정보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100g당 약 76마이크로그램이에요. 비타민 K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영양소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멈추도록 돕습니다. 혈관 석회화도 예방해줍니다. 하지만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비타민 K는 매우 위험한 적이 됩니다. 왜일까요? 항응고제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셔야 해요. 와파린은 간에서 비타민 K의 작용을 차단합니다. 비타민 K가 작용을 못하면 혈액응고인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혈액이 묽은 상태로 유지되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신 분, 신방세동이 있으신 분,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 약을 드십니다. 혈전이 생기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 K가 와파린과 경쟁합니다. 약효가 크게 떨어져요.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고 위험한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근경색, 몇 분 안에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와파린 복용 환자가 비타민 K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면 INR 수치가 치료 범위를 벗어날 확률이 3.2배 높아집니다. INR은 혈액응고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서 양배추 옆에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김치입니다. 양배추와 짠 김치의 조합은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공격하는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김치에는 나트륨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배추김치 100g의 나트륨이 약 750mg 들어 있어요. 하루 권장량의 약 37%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세포 밖으로 물을 끌어당겨서 혈액량을 늘리거든요. 이미 양배추의 칼륨으로 부담받던 신장이 높은 혈압까지 견뎌야 합니다. 나이 들어 약해진 신장의 미세혈관들이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상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환자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69.8세 이영호 씨라는 분이셨습니다. 부산에서 퇴직 후 텃밭을 가꾸시던 분이었어요. 심장 판막 수술 이후 매일 와파린을 성실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양배추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생양배추 주스를 드셨어요. 믹서에 양배추 200g을 갈아서 매일 아침 공복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좋아하시던 짭짤한 김치도 매 끼니마다 함께 드셨습니다.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분이셨거든요. 3개월 뒤 어느 아침 갑자기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 수가 없으셨어요. 가족이 급히 병원으로 모셨고
뇌 MRI 검사 결과 여러 개의 작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발성 뇌경색이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INR 수치가 1.3밖에 안 됐습니다. 치료 범위는 2.0에서 3.0인데 말이에요.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와파린 효과를 크게 떨어뜨린 겁니다. 동시에 혈압도 158대 95로 높았어요. 김치의 나트륨이 혈압을 상승시킨 거죠. 다행히 응급치료로 생명은 건지셨어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고 집중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후유증이 남으셨어요. 오른손 힘이 예전에 70% 정도밖에 안 되시고 말씀하실 때 가끔 단어가 안 떠오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장 기능도 영구적으로 저하되셨어요. 저를 만나실 때마다 눈빛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으셨어요. 선생님, 미리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있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자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비타민 K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양배추를 많이 드시거나 갑자기 완전히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절대로 양배추를 짠 김치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양배추를 드시고 싶다면 저염 김치를 선택하시거나 다른 반찬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한 장의 양배추 잎이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총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 3가지 위험한 조합을 들으시고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건강에 좋다고 믿고 해오던 행동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었다니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낙담하지 마세요. 양배추는 여전히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양배추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조리하느냐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C, 비타민 K, 비타민 U, 식이섬유, 글루코시놀레이트, 안토시아닌 이런 성분들이 위점막을 보호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암을 예방하고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문제는 조합과 조리법입니다. 이제부터 양배추를 신장과 갑상선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만들어줄 3가지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서 수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조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 양배추와 사과입니다. 옛 어른들이 아침에 사과는 황금이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과와 양배추가 만나면 그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양배추와 사과는 자연이 미리 준비해둔 완벽한 짝입니다. 생 양배추의 문제점은 섬유질이 다소 거칠어서 나이 든 분들께 소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든 60대 이후에는 생 양배추가 위에 오래 머물면서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때 사과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하나에 약 4g의 팩틴이 들어 있어요. 이 팩틴이 양배추의 거친 섬유질을 감싸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젤리처럼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 위에서 장을 거쳐 신장으로 이어지는 소화와 대사 과정이 훨씬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의 진정한 가치는 신장 해독 작용에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유산과 유소 같은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에 쌓입니다. 전신 부종, 관절 통증, 만성 피로가 생기죠. 통풍도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사과의 천연 유기산과 양배추의 비타민이 만나면 강력한 청소 부대를 형성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사과산과 구연산이 유산의 결정화를 막아줍니다. 양배추의 황화물은 간의 해독 기능을 촉진합니다. 이 2가지가 시너지를 내서 독소 찌꺼기를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3% 느렸습니다. 자, 구체적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메모해 두세요. 황금 비율은 양배추와 사과 1:1입니다. 양배추 한 줌 약 100g 그리고 중간 크기 사과 반개 약 100g.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생 양배추를 절대 그대로 갈지 마세요. 양배추를 끓는 물에 최소 1분 정도 살짝 데치세요. 이 과정을 블렌칭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갑상선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를 비활성화합니다. 열에 의해 이 성분의 활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둘째, 데침 과정에서 일부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분 데치기만으로 칼륨의 약 27%가 물로 빠져나갑니다. 영양소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요. 데친 양배추를 찬물에 헹궈서 식힌 다음 물기를 꼭 짜주세요. 그 다음 사과와 함께 믹서에 넣으세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사과 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세요.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과육보다 6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사과는 깨끗이 씻으셔야 해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으시고 농약이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물에 담갔다가 씻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 1컵 약 200ml를 추가하세요. 반드시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찬물은 피하세요. 따뜻한 물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신장은 따뜻한 환경에서 가장 잘 기능합니다. 찬 주스는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마시고요. 자연스러운 단맛을 원하시면 말린 대추 한두 알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대추는 신장 기능을 돕고 은은한 단맛을 더해줍니다. 믹서로 곱게 갈아주세요. 너무 걸쭉하면 따뜻한 물을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 주스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식을 꼭꼭 씹듯이 작은 모금으로 천천히 드세요. 입안에서 침과 섞이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따뜻한 온도의 주스가 신장의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서 밤새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우리 신장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65세 신명숙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수원에서 학원 강사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갱년기 이후로 부종이 심해지셨고 피로감도 많으셨어요. 이 양배추 사과 주스를 매일 아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주 후에 아침에 얼굴 붓기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소변량이 늘고 부종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신장 수치도 개선되셨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1.2에서 1.0으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신명숙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건강은 멀리 있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양배추 한 줌과 사과 반 개만으로도 여러분은 신장의 수명을 수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레시피입니다. 양배추와 달걀 흰자, 살코기 조합. 이 조합은 신장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령자가 겪는 큰 문제, 근육 감소를 함께 해결해줍니다. 허벅지 근육은 노년의 생명줄이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15년 추정연구에서 다리 근육량이 노년 치매 수명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근육량이 하위 25%인 노인은 상위 25%인 노인에 비해 사망률이 2.1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 면역 기능, 낙상 예방,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 근육이 관여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되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4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약 1%씩 감소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 더 빨리 줄어요? 10세가 되면 젊을 때보다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대사되지 않으면 요소와 암모니아 같은 독성 노폐물이 많이 생겨서 신장을 더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이 약하면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는 부분은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하루에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은 신장이 약한 분들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단백질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허약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결국 신장 기능도 더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빠져있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고품질 단백질을 적절한 양만큼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장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겁니다. 달걀 흰자와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양배추와 함께 드시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달걀 흰자는 영양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왜 흰자일까요? 달걀 한 개에는 단백질이 약 6g 들어있어요. 그중 흰자에 약 3.5g, 노른자에 약 2.5g이 들어있습니다. 노른자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콜레스테롤이 약 186mg, 인 성분이 약 66mg 들어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인 배설류력이 떨어져서 혈중인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반면 흰자는 거의 순수한 단백질입니다. 인 함량도 매우 낮고요. 중증 신장 환자에게도 적절한 양이라면 허용됩니다. 달걀 흰자와 양배추가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K가 혈관 석회화를 예방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혈관 벽에 쌓이는 걸 막아주거든요. 동시에 달걀 흰자의 알부민이 작은 벽돌처럼 작용해서 신장 여과기에 생긴 미세한 손상을 보수해줍니다. 알부민은 혈관 내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야 할 것은 동물성 지방과 노폐물이지 단백질 자체가 아닙니다. 양배추와 함께 살코기나 달걀 흰자를 조리하면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순수한 단백질은 최대한 흡수되어 근육을 키워줍니다. 양배추 달걀 흰자찜 요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지만 노년층에게는 명약과도 같은 음식입니다. 먼저 양배추를 아주 얇게 채 썰어서 찜 접시에 고르게 깔아줍니다. 양배추 약 150g 정도면 됩니다. 달걀 서너 개의 흰 두 자만 분리해서 양배추 위에 부드럽게 부어줍니다. 노른자는 다른 요리에 사용하시거나 건강한 가족이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진 생강을 한 작은 술 정도 넣어줍니다. 생강은 비린내를 없앨 뿐만 아니라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양배추의 서늘한 성질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이게 바로 신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태예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중성 상태.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하시고 찜기에 올려서 약 10분간 쪄주세요. 완성되면 푸딩처럼 부드럽게 익어서 씹기 쉽고 소화도 잘 됩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 요리는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동시에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해 근육을 키우고 신장의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근육 감소가 진행되었거나 자주 넘어지시는 분, 팔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이보다 더 좋은 아침 식사가 없습니다. 살코기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돼지고기 안심이나 닭가슴살을 얇게 썰어서 함께 쪄주시면 됩니다. 약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2세 장순옥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청주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고혈압 10년 병력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은 다리 근육이 많이 빠지셔서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어요. 그런데 신장 수치도 안 좋으셔서 단백질을 어떻게 드셔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 양배추 달걀 흰자찜을 매일 아침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에 다리 둘레가 1.5cm 늘었습니다.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오르신다고 하셨어요. 신장 수치는요?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4에서 1.25로 떨어졌어요. 선생님, 고기 먹으면 신장 나빠진다고 해서 단백질을 거의 안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거네요. 장순옥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딱딱하고 씹기 힘든 고기 대신 이 부드러운 양배추찜을 드셔보십시오. 몇 주만 꾸준히 실천해도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황금 레시피입니다. 양배추 속 칼륨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조리 기술. 이 방법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신장에 부담 없이 양배추를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황금 열쇠입니다. 앞서 양배추의 칼륨 위험성에 대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배추를 안 먹는 게 안전하겠구나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올바른 조리법만 알면 양배추는 신장에 가장 좋은 명약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장입니다. 된장, 청국장, 고추장.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발효식품들이에요. 전통장은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치며 수많은 유익균과 특별한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된장 1g에는 유산균이 약 1억 마리나 들어있어요. 이 효소들이 양배추의 거친 섬유질을 미리 분해해서 훨씬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바꿔줘 줍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노년층도 장으로 조리한 양배추를 먹으면 더부룩함 없이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칼륨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된장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양배추의 칼륨과 결합해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칼륨이 홍수처럼 신장으로 몰려가는 대신 천천히 고르게 방출됩니다. 신장이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요.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이에요. 양배추 된장 무침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찬물에 약 20분간 담가 두세요. 이 과정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칼륨은 수용성이라서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칼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영양팀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물에 20분 담그면 칼륨의 37%에서 42%가 물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건져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물기를 꼭 짜줍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칼륨이 더 빠져나갑니다. 물에 담그기, 덧데치기를 하면 원래 칼륨의 약 60%를 제거할 수 있어요. 신장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준비된 양배추에 전통된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 마늘을 조금 넣어서 섞어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에 들어있는 세사민과 세사몰린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이 양배추의 비타민 K와 만나서 강력한 항염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신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참기름의 항산화 성분은 신장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42% 감소시킵니다. 동시에 된장 속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갑상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폐경 이후 여성에게 특히 중요해요. 국을 좋아하신다면 양배추 된장국을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양배추는 처음부터 넣지 말고 국물이 충분히 끓고 간이 맞은 뒤 마지막 단계에서 넣은 다음 2분에서 3분 후 바로 불을 끄세요. 이렇게 하면 양배추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장의 깊은 풍미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오래 끓이면 비타민C와 비타민 U가 파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된장의 짠맛을 걱정하세요.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지 않을까 하고요.
실제로는 양배추와 함께 섭취할 경우 양배추의 칼륨이 신장의 나트륨 배출을 돕기 때문에 다른 짠 음식처럼 혈압 상승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된장을 과도하게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한 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내용입니다.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체지방을 빼려면 먼저 몸속 독소를 정화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영양학과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체내 지방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소가 아닙니다. 독소를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농약잔류물, 식품 첨가물, 약물, 대사산물 이런 유해물질들이 완전히 배출되지 못하면 어디로 갈까요? 몸은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독소들을 지방세포 안에 저장합니다. 지방은 독소의 안전한 보관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엄격한 식이조절과 운동을 해도 체중이 쉽게 줄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몸이 지방 속 독소가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태우면 그 안에 저장된 독소가 혈액으로 방출됩니다. 간과 신장이 이걸 처리해야 해요. 해독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지방을 태우면 독소가 한꺼번에 풀려나와서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지방 연소를 주저하는 거예요. 체내 환경이 충분히 깨끗해지고 해독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때에야 비로소 몸은 안심하고 지방을 연소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독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발효 양배추가 바로 그 답입니다. 독일에서는 자우어 크라우트라고 부르는 음식이에요. 발효 양배추의 특별함은 발효 과정에 있습니다.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키면 자연스럽게 유산균이 번식합니다. 수십억 마리의 유익균이 생성되어 강력한 미생물 생태계를 만듭니다. 발효 양배추 1g에는 유산균이 약 10억 마리나 들어있어요. 이 유익균은 장에서 청소부처럼 작용합니다. 독소를 분해하고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벽을 강화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간의 해독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장의 부담도 줄어요. 몸 전체의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동시에 발효 과정에서 강력한 항염, 항암 성분도 생성됩니다. 양배추는 원래도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설포라판은 과학이 발견한 가장 강력한 항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준스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서 암세포를 억제하면서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발효를 거치면 이 성분들이 훨씬 높은 활성 형태로 전환됩니다. 생양배추보다 발효 양배추에서 설포라판 활성이 약 3배 높습니다. 집에서 발효 양배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재료는 신선한 양배추와 좋은 소금 단 2가지 뿐입니다. 설탕도 필요 없고 복잡한 향신료도 필요 없고 방부제도 필요 없습니다. 먼저 잎이 싱싱하고 손상되지 않은 양배추를 골라서 깨끗이 씻습니다. 바깥잎 두세 장은 떼어내세요. 그리고 아주 얇게 채 썹니다. 얇게 썰수록 미생물이 더 쉽게 침투해서 발효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됩니다. 양배추는 조직이 단단하므로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단단한 심지를 버리지 마세요. 심지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U가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K도 풍부해요. 심지를 물과 함께 갈아서 발효용 물로 사용하면 영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발효도 더 잘 됩니다. 소금은 정제염 대신 천연 바다 소금이나 미네랄 소금을 사용하세요. 정제염은 미네랄이 다 제거되어 있어서 발효에 필요한 미생물 환경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1kg의 양배추에 약 20g의 소금입니다. 2% 농도예요. 소금을 채 썬 양배추에 뿌리고 손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주물러 주세요. 양배추가 부드러워지고 물이 나올 때까지 치대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양배추 세포가 부서지면서 수분이 나오고 이 수분에 유산균이 번식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끓는 물로 소독한 유리병에 양배추를 꼭꼭 눌러 담아서 모두 소금물에 잠기게 하세요. 공기가 닿으면 곰팡이가 필 수 있으니까 양배추가 물 위로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 작은 접시나 깨끗한 돌을 올려서 눌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퍼백에 물을 담아서 올려놓으셔도 돼요. 뚜껑은 완전히 밀봉하지 말고 살짝 덮어서 발효 중 생기는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합니다. 완전히 밀봉하면 병이 터질 수 있어요.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 두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2도입니다. 너무 추우면 발효가 느리고 너무 더우면 너무 빨리 발효되어 맛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3일 후부터 맛을 볼 수 있습니다. 5일에서 7일 정도 발효하면 가장 좋습니다. 상쾌한 신맛이 나고 불쾌한 냄새가 없다면 성공입니다. 냉장 보관하면 몇 달 동안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유익균은 더 풍부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김순자 씨라는 63세 부산분이 계셨어요. 퇴직 간호사셨는데 손주 돌보시느라 운동할 시간이 없으셨죠. 체중이 78kg까지 늘어서 무릎도 아프고 당뇨 수치도 걱정이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26까지 올라갔어요. 당뇨 전당 계셨죠. 이 발효 양배추를 직접 담가서 매일 식사 전에 한 줌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굶지도 않고 힘든 운동도 안 하셨어요. 한 달 후에 체중이 5.3kg 빠지셨습니다. 2달 후에는 총 11kg가 빠지셨어요. 67kg가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복 혈당이 126에서 98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상 범위로 들어오신 겁니다.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체중이 줄어드니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든 거죠. 손주들이랑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손주들이 할머니 예뻐졌다고 해요. 살 빠지니까 젊어 보인다고요? 김순자 씨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어요. 발효 양배추는 체중 감량뿐 아니라 암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항암 치료로 식욕이 떨어졌을 때 상큼한 신맛이 입맛을 돋우고 손상된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독일에서는 구운 소시지와 함께 먹어서 지방과 단백질 소화를 돕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밥 반찬으로 드시거나 김밥,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잘 어울립니다. 맛과 영양을 더하고 싶다면 발효 전에 채 썬 붉은 고추, 파프리카, 당근을 약간 추가해보세요. 색감이 좋아질 뿐 아니라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성분도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체중 감량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생미역 오이 무침입니다. 생미역은 건미역과 완전히 다릅니다. 건조 과정에서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지방분해에 관여하는 귀중한 생리활성물질들이 상당 부분 손실됩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생미역에는 알균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마른 미역의 약 2.3배 수준이에요. 이 알균산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감싸서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게 막고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또한 생미역 특유의 점액질,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당근 흡수를 늦춰서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고 새로운 지방이 쌓이는 걸 억제합니다. 제가 비만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자주 발견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의 혈액은 단순히 지방 수치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혈액 점도가 높고 순환이 매우 나쁩니다. 이건 체중 증가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함께 높이는 요인입니다. 생미역에 들어있는 적당량의 천연 요오드와 마그네슘, 칼륨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자극해서 지방 연소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미역을 같은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차고 찬 음식을 먹으면
쉽게 복통이나 설사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미역의 요오드 함량이 치료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갑상선 항진증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에게 이 생미역 무침은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미역 오이무침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겨울철에 시장에서 싱싱한 생미역을 구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에 생미역이 영양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생미역을 손질할 때 잘 알려지지 않은 요령이 있어요. 미역은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찬물은 미역을 수축시켜서 질기게 만들고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을 잃게 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부드럽게 주물러 씻은 뒤 물이 맑아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구세요. 또 하나의 팁은 뿌리를 처음부터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를 붙인 채로 씻으면 미역이 서로 엉키지 않아서 훨씬 손질이 쉽습니다. 이 요리에서 오이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6%나 되고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의 나트륨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만한 분들은 고지혈증, 높은 콜레스테롤, 혈압 상승을 함께 겪는 경우가 많은데 오이는 이 모든 문제를 완화하는 데 유익합니다. 또한 밤에 자주 깨거나 숙면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오이는 부드러운 진정 효과를 줍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쿠크루비타신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오이를 썰 때는 껍질을 모두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표면에 거친 가시만 살짝 제거한 뒤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썰어주세요. 썬 오이에 소금을 약간 뿌리고 약 10분 정도 두세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이에서 과도한 수분이 빠져나와서 식감이 더 아삭해지고 양념이 잘 배어듭니다. 수분이 너무 많으면 양념이 물에 희석되어서 맛이 싱거워집니다. 10분 후에 오이에서 나온 물을 버리세요. 미역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식초나 고추장을 사용하시는데 저는 멸치액젓만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추장에는 당분과 불필요한 첨가물이 많아서 열량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100g에 약 200칼로리나 됩니다. 다이어트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반면 멸치액젓은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더해주면서 칼로리는 낮습니다. 100g에 약 35칼로리밖에 안 돼요. 설탕이나 인공 조미료 없이도 충분한 맛을 냅니다. 미역에 멸치액젓 1큰술, 다진 마늘 반 작은술을 넣고 부드럽게 버무립니다. 미역이 점차 숨이 죽으면서 바다에 진액을 내놓습니다. 이 양념 국물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 국물에는 미역과 액젓의 영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귀한 재료입니다. 여기에 물을 미역 양념과 1:1 비율로 더하고 다진 마늘을 약간 넣어서 5분 정도 끓이면 고기 없이도 맑고 시원한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절여진 오이와 양념된 미역을 섞은 뒤 참기름 1큰술, 볶은 참깨를 넉넉히 뿌리세요. 참기름은 향을 더할 뿐만 아니라 미역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참깨는 칼슘과 마그네슘, 좋은 지방을 공급해서 고령자의 영양 균형을 완성해줍니다. 이 무침을 처음 맛본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러운 단맛에 놀랍니다. 이건 소금이 미역과 오이 본연의 단맛을 끌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문 요리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자연스러운 풍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무침은 샐러드처럼 단독으로 드셔도 충분히 좋고 따뜻한 밥과 함께 반찬으로 곁들여 드셔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고등어구이처럼 기름기가 많은 생선 요리나 삼겹살, 불고기와 같은 고기구이와 함께 드시면 입안에 남는 느끼함을 깔끔하게 잡아주고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를 자연스럽게 보충해줍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 무침을 식사 시작 전에 먼저 드신 뒤 밥을 먹게 되었고 그 결과 밥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만감이 훨씬 오래 지속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보다 적게 먹었는데도 속이 편안하고 더부룩함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칼로리를 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섬유질과 미네랄을 먼저 공급받으면서 혈당과 식욕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이 약해진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도 매우 적합한 선택이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피해야 할 3가지 조합입니다. 첫째, 양배추와 오이, 수박을 함께 먹지 마세요. 차가운 성질이 신장에 냉기를 쌓고 칼륨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둘째, 양배추와 해조류를 같은 식사에서 먹지 마세요. 갑상선의 요드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종과 신장 기능 정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응고제 드시는 분은 양배추와 짠김치 조합을 피하세요. 약효를 떨어뜨리고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그 다음 양배추를 안전하게 드시는 4가지 황금 레시피입니다. 첫째, 양배추와 사과 주스.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드시면 신장 해독에 최고입니다. 양배추는 반드시 데쳐서 사용하세요. 둘째, 양배추 달걀 흰자찜. 근육을 키우면서 신장 부담은 최소화합니다. 생강을 넣어서 온열 균형을 맞추세요. 셋째, 양배추 된장 무침. 물에 담그고 데쳐서 칼륨을 제거하고 된장의 유익근으로 소화를 돕습니다. 넷째, 발효 양배추. 해독 능력을 키워서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보너스로 알려드린 생미역 오이 무침. 고지혈증과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 3가지입니다. 하나, 양배추는 좋은 채소지만 조합과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둘, 물에 담그기와 데치기로 칼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 신장이 약하신 분,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항응고제 드시는 분은 특히 주의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어렵지 않죠? 비싼 약이나 보충제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양배추 한 포기에 몇천 원이면 일주일을 드실 수 있어요. 건강은 멀리 있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놀아주시려면, 자식들한테 짐 안 두시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